투자의 시작은 지키는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일부 빈집이 많아도 폭락은 없다에 이어서 지난 라이브에서 이제 주요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 특히 대도심, 국가를 대표하는 대도심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일부 수요자죠. 사실 잠재계층을, 주거계층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플레이어에서, 이게 이제 쉬운 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거주민 1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잠재 수요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뭐 300명이, 400명이, 500명이 주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주택에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내수 의사가 없는 이런 층에서,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격이 장기적으로 다운될 것이고 경쟁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고 주거 노예로 살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좀 현재 보이기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2부에서 이어서 2부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상당히 뭐 말 많은 이슈고 뭐 서로 간에 떴다 하는 이슈인데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제가 틀리면 다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아니면 머리 아프거든 진짜.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얘기도 내가 도움된 얘기만 포인트만 잡아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난번에 살짝 봤었다는데 우선은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선 이제 저희가 양극화 문제에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들 보면, 이제 제한된 수의 시장 플레이어. 예. 미리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라이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만의 리그, 일부 계층간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만 있는 거고, 사용자 주도 시장이 아니고 소유자 주도 시장이 잘못하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그 전초 어떤 현상?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현장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모 분양 현장 올해 초죠. 정부가, 이게 유명했던 게 정부가 중도금 대출 불가. 근데 이제 중도금이 약 10억 원. 엄청나게 컸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사진을 다시 들어서 볼까요? 예, 줄 섰죠. 예, 줄 섰어요. 대출도 안 받고, 이거 세금 조사도 되게 많이 나온다고 경고를 다 했었는데 불구하고 줄 서서, 이거 우리 규제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 플레이어들은 전혀 관계없는 시장이잖아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럼 저거만 그럴 거냐? 저거만 그럴 거냐? 앞으로는 저런 일 없는 거냐?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거는 미리 제가 단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의 쏠림이 극대화되면 장기적으로 대도심에서 서민을 시장에 배제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제가 본 거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풀어볼게요. 우선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우리가 보통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따지죠. 근데 이 주택은 좀 다른 게, 일회성 뭐 이렇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요란 개념이 거주 개념으로 하면 이게 임차인도 그냥 계속 수요가 100을 채우고 있는 수요잖아요. 무슨 지 아시죠? 수요란 게 꼭 주거, 소유의 소유도 수요도 있지만, 이게 임차, 즉 거주의 수요가 더, 이렇게 사용자가 충분히 있으면 이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주택시장이거든요. 특히 대도심은. 제가 지금 짧게 설명 좀 중에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수요자가 설령 소유가 없더라도 거주 수요가 충분히 채워지면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예. 우선 이제 이건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할 거예요. 우선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수요랑 공급량의 문제를 많이 따지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전체 거주민은 잠재적 수요자,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식. 임차인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전환되면 주택의 소유를 할 수 있는 수요자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그런 건 깨진 거예요, 사실은. 깨진 거고. 이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양극화 심화. 즉 뭐냐면 이미 어떤 가격의 선이 넘어선 거죠. 양극화가 심해서. 내 소득 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명분만 따지지 말고 현장에서. 왜냐면 어떤 이제 안전자산이나 어떤 이제 돈, 우리가 인플레이션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대한민국에서 심한 곳, 수도권이죠.
특히 부동산 쪽으로. 특히나 이렇게 유동성, 지금 우리나라 경기 흐름처럼 뭐 금융위기니 뭐니 하다 보면 이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한데 그럴수록 더 강력한 안전자산 개념.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자산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시켜보면 답이 나와요. 하여간에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극소수만의 게임이 된다 이거죠. 극소수만의 게임. 좀 더 쉽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복잡한 얘기라 저부터가 설명을 잘하도록 하는데 제가 능력이 좀 딸려요. 거중 1000명이면 보통 주택 매입 의향 300명 정도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폭락해야지. 이게 우리의 이제 놓은 거. 그죠. 근데 제가 약간 단어 하나 틀어볼까요? 의향을 지워버릴게요. 저는 앞으로의 중요한 건 의향, 의사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 그러면 시장을 좀 다르게 포인트를 잡아볼 게 몇 개가 있어요. 물음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단순히 폭락일까? 왜냐면 우선 아까 말했던 양극화. 이미 많은 돈이 쏠려 있죠. 보나마나 여러분 어떤 주택가가 나오고 이런다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가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집값.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자산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또 도심주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자비. 아까도 제가 일부에 설명했지만 서울 도심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똑같이 풀어서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차별 집중적으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임대산업 활성화. 사람들이 결론은 이제 선이 진짜 그어지는 거거든요. 임대 활성화니까 임대로 편하게 살면 되겠다. 그게 이상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데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나는 영원히 그리고 임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즉 돈 있는 사람들끼리 가격선이 따로 유지되는. 아래서는 뭐냐? 임차 가격만 중요하고 아니면 임차 전세자금 좋아하는 조달금리 이런 것만 중요하고. 제가 좀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잘 못하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그들만 리그는 뭐냐면 소유권 관계는 따로 움직이고 임차가 따로 오는데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택의 특징이 뭐예요? 도심에서 수요 개념이 거주 수요, 사용적 공간. 즉 소유자 안 해도 이게 수요가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가격이 버틸 수 있는 선이 있다고. 한 번 더 하니까 좀 쭉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인구감 떨어진 집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서 설명했던 대로 제가 인구 감소가 무조건 우리가 평균적으로 전국의 n분의 1 땅 토지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면 그만큼 또 따다른 이유에서 모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대도심 다른 건 아니죠. 또 다른 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제 말은 주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대출 규제 이 선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인플레이션 됐는데 대출 규제 되니까 우리는 보통 무조건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그런 한계선이 있거든요. 저게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는 선도 있거든요. 쉽게 우리 저게 와장창 무너지면 좋은데 안 무너지고 저기 선을 오히려 하나의 사다리 올라가는 선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저게 왜? 아까 보셨잖아요. 분양받는데 대출 하나도 없이 다 사요. 줄줄이 서서 심각한 거죠.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저기 필요 없는. 근데 내 대출 규제에 영향받는 사람 누구예요? 돈 애매모호한 분들, 없는 분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하나의 산투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게 좋은 차들이에요. 정말 비싼 차들이죠. 비싼 차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비싼 차들은 야 저건 차 아니냐, 집 아니잖아. 그럴 수 있죠. 집 아니죠. 차죠. 근데 저것도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죠. 차량 회사에 만들 때 일반 대출 만들고 만들지 않죠. 근데 집은 더해요, 사실은. 집은 더하다고요. 필수제잖아요. 무조건 다 있고 도심, 특히나 어느 위치 개념까지 정확하죠. 차량이 어디다 파킹하든 말도 상관없는데 어느 특정 위치 정도로 이 선호도나 밀집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주거. 왜? 사람이 잠자리나 위치 주거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주택시장이. 지금 사람들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보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젊은 층들도 많이 그러고 일부 계층에서 이제 자기들이 시장 역할에서 어떤 플레이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시장에서 역할, 내가 힘이 있지 않냐, 우리 계층 힘이죠. 죄송해요. 저는 그거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이런 체스판이 있거든요. 이미 저는 이거 쓰러진 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체스 플레이어 중에서 어떤 전인데 내가 저 쓰러졌어요. 임차이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물가 상승의 원가 개념,
요즘에 사실 제가 원가 개념을 자주 이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되게 머리 아파요. 요즘에 건축 규제들 줄줄이 막 늘어난 거 보면 원가가 어떻게 떨어지지? 토지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서민주택, 즉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이하 주택일수록 원가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m 아파트들 서울에 이건 프리미엄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유동성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10% 20% 빠졌다가 다시 올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중산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보는데 점점 그게 임대 또 스스로 포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젊은 분들이 왜 집을 사냐고. 투기가 아니어도 하나 정도 있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집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으려면 소유자로 있어야지. 소유권을 뺏긴 임차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힘을 갖겠다? 물론 정부가 대의명분상 맞으니까 도와준 거 맞죠? 저도 저 같아도 정부 찬성해요. 그러나 그건 대의명분이고 현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 현장에서 숫자 장난치는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쓰러진 패로 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냐고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 상당수 시민들의 시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변두리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근데 그런 인구 감소를 겁나시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거거든요. 내 돈 지켜야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가려면 할수록 이미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이라도 계단 밟아 올라와야 되는데 의사 자체가 포기했어. 그리고 아니래 무조건. 그게 누굴 도와주냐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을 도와줘요. 그 폭락 그게 누굴 도와주는 거냐면 정말로 독점적으로 임차권 다 갖고 있는 큰 임대사업자 도와주는 꼴이에요. 왜? 사용자 수요를 계속 맞춰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격을 버리고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강수형 얘기가 왜 하냐면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대도심 위주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대도심 얘기. 비라는 게 쭉 내려오면 우리 강수량이 평균 강수도 중요하죠. 평균 강수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도에서 보면 비는 평균 내리는 비가 한쪽으로 몰려가죠. 물이 내려오면. 왜? 항상 우리 지면이란 게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게 쫙 어디 경사가 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사 져 있고 이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쏠리잖아요. 이 돈도 그래요. 돈이 많이 풀려봐야 돈의 성격상 안전한 걸 찾잖아요. 보다 어떨 때는 또 투기성 잡아도 찾잖아요. 그래서 지 성향대로 쫙 가는 게 있어요. 몰려서. 그런 의미에서의 대도심 주택과 부동산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이 대도시에 있는 많은 인프라들.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에서 특히 공급량에 의해서 이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처럼 여러분이 시장에서 스스로 배제되겠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임대가 발달하다 보면 정말 임대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없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계셔야 돼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얘기인데 좀 더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반복적 얘기긴 해요. 제가 물가 이제 이건 대충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차별화 집중된다는 거 물가 떨어지지 않죠. 쉽게. 지금 우리 그다음에 이제 원가 문제는 아까 말도 원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서민 10억짜리 아파트 말고 중산층 이하 가격에서 말하는 거고요. 안전자산 문제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즘에 이제 이건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젊은들이 얘기할 때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이 한번 스스로 이런 돈이 없다 하더라도 1억, 2억, 5억, 10억, 20억, 한 30억까지만 해보세요. 내가 이런 돈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조회도 써놓고 이거 갖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찾아보세요. 한번 실제 나가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일부는 수익 내고. 쉬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은요. 얼마나 자주 그러잖아요. 외국에 이렇게 유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심한 이 금융시장 영향권 때문에 현금 인출 기계라 불리죠. 외국인에게. 그런 불안한 시장을 같이 갖고 있는 이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 더군다나 대도심에 더 가운데 가장 거주 수요자가 소유권 냅둬 치고라도 거주 수요가 많은 그 지역의 어떤 자산, 당연히 돈이 많을수록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리그가 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막으려면 여러분도 소유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다 거기서 최소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흥분하니까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그래서 무작정 잘못돼서 명분은 맞다니까요. 근데 이건 현실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현실이고 현실 얘기하자 이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문제는 왜 대도심의 안에 있는 게 왜 안전한가 이 개념부터 잡으세요. 뭐 어젠가 그제 기사 보니까 이제 뭐 골드만삭스인가 어디 이제 외국 업체도 한국의 이제 주택 시장에 서울 강남에 어떤 이제 이주비 그러니까 대출 돈놀이죠 하겠다. 왜 안전자산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뭐 대충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이제 마무리 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좀 정리하죠. 마무리 정리하면 이미 선을 뻗어도 닿지 않는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이 매수 수요에서 나 안 해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 수요도 있고 왜 임대사업자가 사요. 또는 증여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자산 문제,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현금 인출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특성을 아까도 제가 말하는 거 이건 따로 한번 제가 뽑아서 얘기할 거예요. 주택 특성에 대해서. 이거는 꼭 수요 개념이 거주 수요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의외로 버텨주는 게 많아요. 그것도 얘기를 따로 할게요. 세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무슨 압박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자 입장이니까 왜? 여러분이 이미 가격을 살 수 있는 가격을 생각 안 해요. 어디 보면. 뭐 그 짜리가 폭락하라고? 그럼 나라 망해요. 금융이 망해요. 부동산 망하면 그 정도 가면. 그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다 폭락할 것 같으면 그런 임대사업자, 주택기업 문화 여러 가지 지금 임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최대 공급이었는데 내년까지가 최대치예요. 최근 한 10년 이내. 그게 한 2, 3년 나오는데 뭔 걱정을 해요. 폭락하면 되지. 그게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압박을 눌러요. 여러분한테 진짜 현장에 느끼는 건 참 유감이라는 표현? 그거예요. 미안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이제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걸 믿는 분들한테 오히려 누굴 도와줄 꼴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시장에서 나가지 마세요. 시장에서 칼을 잡고 있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저거예요. 이제 결론. 거주 시민 모두가 제가 걱정하는 거. 시장 참여자일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제가 충분히 잘 설명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고 뭐여서 다시 풀었는데 뭐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뭔가 잘 풀도록 하겠죠. 하여간에 시장에 좀 남아 계셨으면 쓰겠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